안녕하세요. 우리가 부정적인 뉴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부정적인 뉴스를 계속 본다라는 건 우리가 움츠려들고 상을 안 좋아지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그 다가올 리스크, 위험에 대비하자라는 의미가 더 큰 거다라는 거죠. 부정적인 사고가 우리한테 주는 이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. 특히나 지금과 같이 언론에서 되게 많은 이들이 미국 기준금리가 뭐 최소 4번에서 많게는 8번까지 오를 겁니다. 7, 8번 오를 거다. 미국 기준금리가 1.5가 될 거다. 2가 될 거다. 한국 기준금리가 올 연말이 되면 2%가 넘어갈 겁니다. 내년, 내후년 되면 시중금리 10% 그냥 넘어갑니다.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되게 많죠. 근데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좀 해야 될까요? 어떤 모습을 좀 갖춰야 될까요? 아, 앞으로 저금리 시대는 저물었고 고금리 시대가 될 거고 우리한테 주변에 미치는 이렇게 경제 상황들이 되게 심상치 않으니까 그에 대한 대비를 좀 더 많이 하자, 잘 하자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. 그죠? 겁주기 위해서 겁박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하면 좋겠다라는 거죠. 다만 그동안 무리하게 다주택자로 3억, 4억, 5억, 7억 그 이상을 어, 가감하게 무모하게 대출을 했던 사람들은 아마 되게 어려워진다라는 거죠. 왜? 발을 빼야 되는데 쉽게 빼기 어렵다라는 거죠. 계속 말씀드리지만 3억짜리가 10억 될 때 되게 좋은데 반대로 10억짜리가 3억 되면 곡소리가 나는 거죠. 집을 15평짜리에 내 식구가 살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죠. 근데 그러다가 30평대로 옮겼어요. 살 수 있죠. 여유로워졌으니까. 근데 30평에 살다가 15평짜리로 좁혀서 들어가는 거는 되게 힘들다라는 거죠. 되게 어려운 거죠. 왜? 불편하거든요. 그동안에 이렇게 여유 부리고 허리띠를 풀어놨던 게 있으니까 이걸 다시 조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죠.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하루에 두 끼를 먹으며 사는 사람은 그냥 두 끼를 먹어도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. 두 끼를 먹어도 된다고. 근데 세 끼 먹던 사람이 갑자기 두 끼로 줄이면, 한 끼 줄이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. 내가 이렇게 망했나?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됐나?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거죠. 사실 저도 마찬가지죠. 저도 2년 전, 3년 전에 이제 되게 좀 어려운 일을 겪고 좀 많이 위축이 돼 있었죠. 뭐 많이 좀 늙었죠.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제 갑자기 일거에 동시에 이렇게 두드려 맞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. 회사에서. 그리고 음, 사기도 크게 당하고 전 회사에서는 되게 좀 어려운 일을 겪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거에 이제 생기니까 힘들더라고요.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지금에 와서는 조금씩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이제 봐지는 거죠. 후회도 되기도 하고 좀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반성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제 복합적인데요. 다시는 그와 같은 유사한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이제 그런 드는 결심 같은 건 있죠. 물론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걸 절대로 똑같은 일을 반복 안 할 거야 한다고 해서 반복 안 하게 될지 아니면 또 반복하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길지는 모르는 거죠. 두고 봐야 되는 거죠. 다만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, 좀 더 유의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이제 더더욱 더 하는 거죠. 함부로 누구 말을 믿으면 안 되겠다. 나한테 이유 없이 잘해주는 사람 의심해야겠다. 거리를 둬야겠다. 좀 사람에 대한 좀 불신은 조금 더 생겼던 게 사실이고, 부정적인 생각들이 조금 더 많아졌던 것도 사실이죠.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내려난 거죠. 그때는 되게 힘들었거든요. 되게 힘들어가지고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걸었어요. 걷다가 보면 이제 땀이 조금 나잖아요. 그럼 조금 나은 거예요.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가만히 있으면 막 미칠 것 같은 거죠. 땅으로 끄지고 싶고 그냥 어디론가 이렇게 극단적인 나쁜 생각들도 조금씩 되게 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. 사람도 무섭고 원망스럽고 내 자신이 되게 비참하고 저 땅끝까지 그냥 꺼졌으면 좋겠고 사라지고 싶고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. 이게 뭐지?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? 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? 뭐 이런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었는데
곰곰이 되돌아보고 돌아보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그 내 안에 있던 욕심이 상을 이렇게 만든 거구나. 나머지 사람들이 나한테 사기쳤던 인간, 그리고 나를 이제 공중에 내몰았던 그 직장 임원, 뭐 여러 이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어쩌면 엑스트라 할 수 있겠구나. 그렇게 상을 몰아간 건 어쩌면 나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. 내 안에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권위적이었고 욕심 부렸던 것들, 남들과 좀 다르다, 나는 다른 존재다라는 그런 착각, 나에게만 오는 특별한 행운이다, 뭐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생각도 좀 계속했던 거죠. 그때까지도 이제 뭐 재테크, 뭐 성공 신화 이런 거에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은 거죠. 아, 여기 되게 열심히 하면 임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. 아, 그리고 저기에 내가 투자를 하면 사실상 투기였던 거고 사기였던 건데 돈을 빨리 벌어가지고 경제적인 자유를 빨리 얻을 수 있을 것 같아.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. 그랬던 제 생각, 제 탐욕, 제 욕심이 이제 저를 무너뜨린 거죠. 이제 와서 보니 그거 다 신기루 같은 거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 사기였고 가짜고 조작이었고 괴롭힘이었고 직장 내 괴롭힘이었고 갑질이었고 가스라이팅이고 추악한 짓거리였구나 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는 거죠. 물론 때때로 시시때때로 상황이 사람을 이제 집어삼킬 때도 있더라고요. 근데 그 상황이 생겼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정신 바짝 차리려면 겁내고 두렵고 부러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사고가 필요하더라고요. 부정적인 사고가 생존에는 꼭 필요한 것들이더라고요. 지금 뭐 JP 모건의 뭐 다이먼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이제 언론에서 올해 연준이 금리를 6번에서 7번 올릴 수 있다. 그리고 한 번에 0.5%씩도 올릴 수 있어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. 되게 두려운 얘기죠. 6, 7번인데 0.5%씩이다라고 하면 그냥 6번 올린다고 하면 저도 0.5면은 3%인데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올리겠어?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 그렇게 올릴 수도 있다.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거죠. 실제로 6번이 아니고 뭐 3번으로 그치고 0.25%씩 올려가지고 연말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0.75로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은 금리 6번, 7번 올린다 0.5%씩 올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2%, 3%까지도 올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낫겠다라는 거죠. 그래야지만이 그런 되게 극단적이고 되게 최악의 상황을 산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하고 움직여야 그래도 나에게 조금의 여지라도 있다는 거죠. 항상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.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근데 항상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죠. 착각인데. 그래서 항상 대비해 놓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. 우리가 보험을 왜 듭니까? 특히나 종신보험 같은 건 가장들이 종신보험을 드는 이유는 가족들, 내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,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대비책으로 드는 거잖아요. 물론 그걸로 평생 살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들이 이제 드는 거죠.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? 어떤 마음이어야 되지? 그리고 내가 지난 몇 년 전 되게 많이 늙었고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충격을 겪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? 좀 더 조심하는 모습, 부정적인 사고들이 일정 부분 필요하겠다라는 거예요. 최악을 산정하고 그에 맞춰서 좀 대비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좀 더 대비하고 준비하는 모습들을 갖춰야겠다는 거죠. 그런 모습들이야지만이 내가 조금 더 우리 가족의 생활을 또 지켜나가고 내가 또 유지해 나갈 수 있겠다는 거죠. 너무 큰 욕심, 탐욕 이런 것들로 또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겠다라는 생각 더더욱 다른 거죠.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겠다? 내가 조금 더 공부해야겠다. 내가 모자란 부분, 내가 잘 모르는 부분들은 조금 더 파고들어서 더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래야지만 제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? 힘들거려니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? 공부하는 거, 배우는 거, 좀 더 알려고 애쓰는 거. 뭐 가장 기본적이고 뻔한 얘기인데 되게 다이나믹하고 되게 멋진, 되게 기가 막힌 비법, 성공 비법 이런 것들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. 있겠죠. 실제로 존재할 겁니다. 천재들이 있을 겁니다. 그런 비법을 가지고 저는 10시간을 걸려서 하는 일을 그 사람은 30분 만에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.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쫓아가겠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됩니까? 제가 죽습니다.
그 사람의 영향과 제 영향이 다른데, 제가 그 사람처럼 천재가 아닌데 제가 흉내 내다가는 제가 이제 맛이 가는 거죠. 절대로 남이 이론했다고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.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. 뭐 등산 정도야 뭐, 아 그래 저 사람이 등산하니까 저 사람 나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 체력이 비슷해 보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,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건 괜찮다라는 거죠. 다만 이제 수십 년 동안 혹은 10년 이상 몇 년 이상 이렇게 모은 피 같은 돈을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. 변동성이 심한 자산시장에서는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. 뭐 최근에는 뭐 금리들도 계속 오르고 하니까 차라리 예적금 넣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거죠. 무리하게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기보다는요. 물론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잘 알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, 그럼 또 얘기는 다른 거예요.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.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정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서 뭔가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죠. 뭐 뉴스 보면은 뭐 지금 전세자금 대출 뭐 이자도 뭐 연 5% 시대에 초일기 금리 기준금리 인상에 꿈틀대는 대출금리 이렇게 얘기 나오네요. 전세 대출도 이제 만만치 않은 거죠. 쉽지 않은 거죠. 뭐 점점 더 이제 상황이 이제 더 빡세져 가는 거죠. 2018년, 2019년 이때 이제 보니까 기준금리가 한 1.75 정도였나 봅니다. 예. 뭐 그럼 사실상 올해 못해도 1.75는 갈 거고 조금 더 내다보면 2.0%까지도 갈 수 있다 라고 이제 보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. 예.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좀 더 빨라질지 덜해질지인데, 확실한 거는 미국이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늦출 수 없다. 한국 또한 서두르게 돼 있다 라는 거고,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서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하며 사는 게 제일 낫겠다라는 거죠. 일본이라고 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뭐 지금까지 저 모양일 줄 알았겠냐라는 거죠. 한국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. 한국도 이제 긴축으로 들어가는데 고금리 시대에 접어드는데, 그 고금리라는 게 기준금리가 3%에 끝날지 5%에 끝날지 6%가 될지는 모르는 거죠. 그리고 시중금리가 10% 아니 뭐 15%까지 될지 모르는 거예요. 언제든지 최악을 생각하고 정말 그냥 감내할 수 있는,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. 그래야지만이 우리네 삶이 이제 안전해지는 거지. 내가 책임지지 못할 무리한 것들은 언제든지 그게 나를 집어삼킬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움직이면 좋겠죠. 되게 많이 무섭고 두렵고 힘든 세상이잖아요. 시기잖아요.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있고, 정치는 개판이고, 뭐 기업들도 뭐 되게 혼란스럽고, 언론에는 뭐 멸공 어쩌고저쩌고 두드릴 때는 뭐 재벌 총수나 나와가지고 깝죽거리고, 뭐 제대로 된 뉴스 같은 것들 이렇게 보기 어렵잖아요. 뭐 좀 희망찬 뉴스 같은 거 찾기 어렵잖아요. 왜지? 왜 이렇지? 뭐지?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. 게다가 뭐 계속 뭐 뉴스는 뭐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저기 뭡니까 그 대통령 선거 모두 분위기로 해서 언론들이 다 듣고 있는 상황인 거고, 북한 미사일 쏜다 그러고 이게 뭔가 싶을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. 이러다가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려나 싶고, 정치인들은 뭐 어차피 자기 선거 해가지고 자기 자리 차지하는 거 말고는 관심 없고, 국민들대로 되게 지금 움츠려 들어 있고요. 염려스러워하는 거죠. 금리가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대출을 낸 이들이 그 때문에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이제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. 어떻게 살아야 될까, 어떻게 우리가 지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이제 더더욱 해야 되는 이제 시기에 든 겁니다. 어쩔 수 없습니다. 잘 살아야 됩니다. 잘 헤쳐나가야 됩니다. 헤쳐나가는 것만이 이제 비법입니다. 더욱더 이제 절약하면서 이제 아끼며 살아야 되는 거죠. 절약하는 모두만이 이제 우리의 삶을 이제 지켜줄 것 같은 거죠. 그게 이제 더욱더 이제 필요한 시기죠. 뭐 휴식 한 칸더 쪽에서는 뭐 저축왕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나오기도 하는데, 뭐 잘 살아야 되는 거죠.
정말로 절약하는 모습들 자체가 이제 필요합니다. 물론 그 절약하고 자기가 이제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서 남한테 피해주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예. 자기 스스로 자기 영역 안에서 자기 범위 안에서 이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잘 갖춰 나가는 게 좋겠다. 예. 그런 이제 태도, 그런 마음이라야지만이 그래도 우리 사회에 그래도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. 뭐 내 돈 아끼겠다라고 그 공공재의 물건들을 이렇게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뭐 절취하는 그런 행위들 절대 없어야 될 것 같고, 함부로 뭐 남의 시간을 뺏는 것 또한 그것 또한 나쁜 모습인 거죠.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네. 내 스스로 나의 시간도 잘 아끼고 절약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잘 이렇게 쓰는 것, 그것 또한 이제 절약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. 부정적인 사고도 필요하고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시기를 앞두고 어떤 식으로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항상 최악을 대비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게 이번 영상의 주제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대비하면서 사는 모습은 뭐다? 절약하는 모습이다. 아끼고 절약하고 더 성실히 공부하고 더 자기가 있는 영역에서 더 성과를 내려고 애쓰는 모습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.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얘기는 제가 잘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, 저는 제가 제 자신한테 말하는 게 먼저 첫 번째,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공유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지내느라고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. 수고 많습니다.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자신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힘든 이 험한 세상을 또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쪼록 부정적인 사고를 일정 부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험한 세상을,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을 잘 좀 대처해 나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.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잘 열어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